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와 농업농촌개발은행이 녹색금융과 기후대응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ESG 교육과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OLC 캄보디아가 전기요금을 50% 이상 절감한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회사는 단계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확대해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가 CAMKAA 푸놈펜 환경국과 함께 학교 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푸놈펜 5개 고등학교 200명이 참여했으며 코이카는 앞으로도 정부의 포알 정책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트래블 위원회가 푸놈펜에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엑스포를 개최하며 캄보디아 의료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000여 명의 캄보디아 환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치료를 받은 가운데 양국은 의료관광과 의료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 내 신규 기업 또는 공장이 650개 등록되어 전국 등록 기업 수가 47,29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수도 22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투자 촉진 정책이 성장과 고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캄보디아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관광부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푸놈펜에서 처음으로 무슬림 친화 관광 포럼 및 박람회 2026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확대와 안전하고 포용적인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운송비 절감과 공급망 효율성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에는 콜드체인 기준 등 물류체계 현대화 방안이 담겨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훈만의 총리가 2029년 최빈개도국 졸업 목표를 재확인하며 해외 원조와 특혜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2050년 고소득 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훈만의 총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국이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공동 단속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국경지역 협력 확대와 평화와 공동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왕궁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과 모후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왕의 건강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푸놈펜 왕궁에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UAE의 항공서비스 기업 하디드가 캄보디아 직항노선과 전세기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며 관광 홍보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관광부는 중동과 푸놈펜, 시엠립을 잇는 직항노선 개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레이 비미언 3당이 7월 2일부터 IPO를 진행하며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첫 주택단지 개발 기업에 도전합니다. 기업 가치는 1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10% 지분 공모를 통해 1,000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와 미국이 오픈 스카이 협정을 체결해 여객 화물 운송 자유화를 추진하고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과 제3국 사이에서 화물 항공편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남아 물류 허브 도약의 계기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 전자폐기물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자폐기물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오염을 경고하며 캄보디아가 해외 전자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프라사은행이 생일, 행운의 숫자, 휴대전화 번호 등 원하는 숫자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별 계좌번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동일한 계좌번호는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며 다른 번호도 2027년 6월 3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훈만의 총리가 7월 20일 한국 기업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캄상 공회의소의 건의로 성사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총 27개사로 누적 자금 조달 규모는 7억 3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래소는 대형 기업들의 신규 상장과 IPO를 바탕으로 올해 약 3억 달러를 추가 조달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국가직업 표준을 이전하며 티베트 개혁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건설기계, ICT, 에너지 등 16개 직종의 직업 표준을 도입해 산업 경쟁력과 숙련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토요타 츠쇼 매뉴팩처링 캄보디아가
신형 하이럭스 트라보의 현지 조립 생산을 시작하며 자동차 제조산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자동차 부품 공급망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캄보디아 전국 32개 현대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연합이 공식 출범하며 농업 현대화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연합을 통해 소농의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푼만의 총리가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맞아 문화유산 보존 성과를 소개하며 문화유산 보호는 모든 국민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 4건, 인류 무형 문화유산 7건, 세계 기록유산 3건 등 총 14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 30일간 무료 사무공간과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센터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상주해 행정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테이민 제이주에서 빈곤 가정 학생 200명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는 평화의 자전거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후원으로 마련된 자전거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